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곳곳에서 저층 주거지를 철거하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길고양이들이 갈 곳을 잃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공사장 안쪽에 검은 점박이 고양이가 취재진의 카메라를 경계하듯 쳐다봅니다. 맞은편에는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버티고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허허 벌판이 된 재개발 현장에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이제 워낙 여긴 넓다 보니까 안쪽에 살던 고양이들이 고양이 또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살던 영역을 쉽게 떠나질 못하거든요. 고양이들은 공사장 펜스에 난 작은 구멍으로 공사장을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재개발 구역에 길고양이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이 설치한 고양이 생태 통로입니다. 굴착기 등 중장비가 가득한 공사 현장에서 길고양이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되면서 그 주변으로 이제 펜스를 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강대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펜스를 다 쳐놓으면 이제 고양이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좀 안전하게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곳에 뚫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여기 뭐 여러 개의 통로가 지금 뚫려 있는 상태예요. 생태 통로는 길고양이들의 밥자리이기도 합니다. 밥자리에 사료와 물을 놓자 고양이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고양이는 30여 마리로 추산됩니다. 인근 산 중턱에도 재개발 지역에서 밀려나온 길고양이 10여 마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개발로 고양이들이 매몰돼 죽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이주를 유도하면서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은평군의 도시정비 사업 추진구역은 80여 곳에 달합니다.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길고양이 보호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길고양이 관리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밥만 준다 그러니까 왜냐면 고양이들이 발정 시기가 오면은 약간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특히 근처에다가 주면은 약간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길고양이를 돌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그 길고양이 밥자리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 뭐 냄새나 아니면 고양이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반대 민원이 또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평구의 경우 2017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중성화 사업 외에는 시행 중인 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길고양이들이 주로 사망하는 그 공간이 어디냐면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사실. 근데 은평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한창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길고양이들의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지자체에서 나서기보다는 지역의 캔먼분들이 조금 이제 활동하시면서 지킨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 21일 은평구에는 길고양이 상생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길고양이 보호 정책 마련과 주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철거 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양이 수가 많거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의 중성화 수술을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태어나는 새끼 고양이들을 길에 있으면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번식을 줄여서 개체도 줄이고 태어난 어린 고양이들은 또 가정에서 삶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도심지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 수를 줄여나가는. 길고양이 돌봄 활동이 주민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고양이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극으로 다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길고양이는 서울에만 11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길고양이를 도심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공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택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배송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국제 특급 우편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이번에는 해외 배송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아이글로벌 택배와 국제 특급 우편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 건이라도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하면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요금이 할인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할인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이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시켜 나가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MS 발송을 우체국에 신청하면 물품 수거 비용이 한 건당 3,000원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반값 택배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수거 비용이 무료입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천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었지만 인천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해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국제 특급 우편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비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학생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도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10% 있으면 제가 많은 큰 복지도 벌을 수 있어요. 인천 거주 외국인에 대한 EMS 발송 할인율은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할인 확대는 우정본부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 작업 등 준비 단계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참여업체로 등록한 뒤 6개 지정 우체국을 방문해 국제 특급 우편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거소 신고증을 갖고 인천 지역 우체국에 방문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반값 택배에 이어 올해 해외 배송 지원까지 확대한 인천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서울시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재난구호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구호금은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되며 산불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등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소방 인력 80명과 소방 차량 31대를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의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공공기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용도 지역별 지가 평균과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지가 상승분의 100%인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여 감면 기준은 일자리 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이거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 운영비인 경우 저수익 비주거 기능 중심 개발이거나 계획 변경과 무관한 지가 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나 공기업 등의 공공시행 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와 신혼 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 신생아 1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 신생아 2유형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일 경기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소 44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각 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거소투표 신고자 32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 공약과 재산 병역 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을 통해 투표 위치를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63만 3,850필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평가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공시지가 변동률은 2.59%로 지난해 1.35%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계양구 3.29%, 연수구 2.98%, 부평구 2.62% 등의 순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강화군으로 1.6%에 그쳤습니다. 인천 지역 최고 공시지가는 부평에 위치한 건물로 지난해보다 2.3% 오른 1제곱미터당 1,47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최저 공시지가는 옹진군 소재 임야로 1제곱미터당 281원으로 나타나 최고와 52,348배 차이가 났습니다. 인천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지수가 지난해 3분기부터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인천 19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7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제조업체 BIS는 지난해 2분기에는 101을 기록했으나 3분기 75, 4분기 79, 올해 1분기 55 등 4분기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인천 기업들은 전망치가 낮은 이유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해 그동안 이어져 온 내수 경기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환경부는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바깥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는 27일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